자, 장삼이사의 유감. 오늘은 그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독립운동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어떤 또 다른 독립운동은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기사가 하나 나왔죠. 그 스페인의 카탈루냐 발음도 어렵습니다. 카탈루냐 이런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카탈루냐 분리 독립 지지자들이 만든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축구로 유명하죠. 그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에 있는 그 분리 독립 지지자들이 만든 정당이 있는데요. 그 주 정부의 의사당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자 카탈루냐의 독립을 지지하는 그 시민들이 국기를 흔들면서 환호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난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제가 무식하다 보니까 이 카탈루냐를 잘 몰랐었습니다. 잘 읽어봤지요. 읽어봤더니 이 카탈루냐라는 그런 지방이 국기도 따로 있고요,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답니다. 근데 이 스페인 쪽에 이제 한 주로 돼 있었죠. 스페인이 뭐 여러 국가가 함께 통일이 됐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카탈루냐라는 그런 지방이 이렇게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몰랐었어요.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다 이렇게 통일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스페인도 통일 국가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었지요. 근데 이 카탈루냐라는 그런 지방은 유난히 지금까지도 독립을 외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본래가 그 300년밖에 안 됐다랍니다.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합쳐진 지가 한 300년밖에 되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연합군에 이제 이 카탈루냐 왕국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페인 쪽으로 이제 귀속이 되는 거죠. 그 후부터는 뭐 아무튼 뭐 끊임없이 막 분리 독립을 요구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힘이 없어서 못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독립운동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에는 더 그 독립의 그 의지가 더 강해지고 그런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고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유는 이렇답니다. 스페인이 지금 현재 상당히 그 많은 외환 위기를 겪고 있죠. 경제적 위기를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카탈루냐라는 지방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하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전체 지역의 20%의 GDP를 담당하고 있다는 정도로 상당히 부유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지역이 못 사는 지역의 그 어떤 재정 부담까지 전부 다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 불만이기도 하고 또 본래가 문화 자체도 틀리답니다. 그렇게 스페인 중앙정부가 탄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를 잃어버리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국기도 따로 있답니다. 그러니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주정부마다 국기를 갖고 있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여기는 국기가 따로 전혀 제가 보지 못한 국기가 지금 휘날리고 있는데 뭐 환호하는 그런 사진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 문화가 섞인다는 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섞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언어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틀려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훨씬 더 잘 사는 지역이고, 그리고 병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300년밖에 되질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분리 독립을 이제 외치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뭐 축구 이걸 그 카탈루냐라고 쳐서 들어가 보면 온통 축구팀 얘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유명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는 그 축구팀이 카탈루냐에 소속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축구 팬들은 이제 그런 그 축구에 관한 이야기로 많이 인식을 하는데 저는 축구를 안 좋아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팀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것이 카탈루냐 지방에 속해 있는 팀인지는 제가 몰랐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어느 한 국가가 한 국가를 무력으로 병합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그들을 문화적으로 혹은 그 같은 공동체 의식으로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 만들어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다문화를 제가 늘 반대하는 이유가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다문화는 병존할 수가 없어요. 병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한쪽이 흡수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지금 이 스페인처럼 분리 독립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 흡수되지 않으면은 분리되는 거고 흡수가 되면 비로소 이제 하나의 그 민족이라든가 국가로서의 어떤 공동체 의식이 발생하는 거죠. 다문화가 아주 사이좋게 병존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뭐 그 얘기보다도 이제 세계의 또 다른 독립운동의 얘기를 해볼까요? 영국이죠. 영국은 뭐 많이들 아시죠? 그 아일랜드 공화국, 북아일랜드 공화국. 근데 원래는 아일랜드 그 섬 전체가 다 분리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북아일랜드만 아직도 영국령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독립운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도 또 분리하자 그러고, 그다음에 뭐 웨일스 지방도 뭐 그 독립하자 그러고, 아일랜드, 그 잉글랜드도 독립하자 그러고,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그 영국은 네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렇죠. 네 개로 쪼개지네요. 웨일스 지방, 잉글랜드, 그다음에 그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게 뭐 힘을 써가지고 막 뭐지 그 정복하고 어쩌고 해도 결국은 이렇게 다 갈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그 제도나 어떤 그 힘만 갖고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그것도 있죠. 뭐 여러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하고 일본에도 이제 독립운동이 이제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일본은 류쿠공화국,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키나와입니다. 이 류쿠공화국은 원래 대만까지 이어졌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류쿠공화국이 일본에 속한 지는 아마 내가 볼 때 한 200년도 안 되죠? 100몇십 년, 한 200년 정도 됐겠네요. 그죠? 그 정도밖에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외치고 있죠. 류쿠공화국은. 근데 이제 한 가지 흠이 뭐냐면, 실제로 독립의지를 주제로 해서 주민투표를 하면 아직까지는 한 30% 정도밖에는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좀 미미한 상태죠. 미미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북쪽에 보면 아이누족이라고 해서 보면 러시아하고 일본 민족하고 이렇게 그 혼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그 독특한 외모를 지니고 있어가지고 뭐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누 지역의 독립운동도 계속 그 외쳐지고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거리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 세계에서 아주 그 첨예한 그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바로 중국의 유명한 티벳이죠. 티벳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달라이라마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인도인가 네팔인가 어디에 독립정부, 그 망명정부가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독립운동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국의 위협적인 독립운동이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입니다. 뭐 네팔이라든가 무슨 뭐 네팔의 좀 내몽고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이제 그 중국의 인해전술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한족이라든가 이런 다른 민족들을 갖다가 그 지역으로 이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숫자로 이제 눌러버리는 거죠. 그것도 하나 인해전술인데 내몽고는 완벽하게 그걸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게 이제 그 이제 티벳 같은 경우죠. 티벳 같은 경우도 꽤 섞었죠. 아마 한 50% 가까이 섞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장 위구르가 한 30% 정도 섞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신장 위구르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문화하고 인종 자체가 아예 틀려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종교가 틀립니다. 중국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신장 위구르는 철저하게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섞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을 아무리 거기다 이주를 시켜도 중국인들이 따로 몰려 삽니다. 그 잘 사는 도심 복판에 이렇게 무슨 차이나타운처럼 이렇게 형성해서 몰려 살고, 외곽 지역은 그 신장 위구르에 있는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투르크족이라고 그러죠. 아니 맞죠? 예, 투르크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위구르족들이 둘러싼 채로 살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면 돼요. 그 도너스 생각하면 됩니다. 주변은 신장 위구르족 사람들이 그 살고 있고, 가운데는 그 잘 사는 지역이죠. 잘 사는 지역은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뭐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 이게 잘 섞여지질 않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문화가 아예 틀려요. 이거 어떻게 비슷하면 섞어보겠는데 이건 비슷하지도 않아요. 이거 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 위구르는 뭐 폭탄 테러도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지요. 근데 이제 신장 위구르를 중국이 절대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일단은 그 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 자원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그 기름 있죠, 오일 같은 거, 가스 이런 것들이 중국의 한 40% 정도가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놔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놔줍니다. 신장 위구르족의 투르크 민족을 전부 다 절멸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안 놔줍니다. 그리고 땅덩어리를 봤을 때도 중국의 6분의 1 정도 돼요. 신장 위구르가. 그렇죠. 티베트하고 이제 같이 합쳐지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3분의 1 정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트도 티베트고 신장도 신장도 그렇고 어느 한쪽도 놓을 수가 없어요. 영토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자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는요 돈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요. 신장 위구르는 아무리 폭탄 테러를 하고 뭐 터키에서 막 무슨 같이 지원을 해주고 막 난리를 쳐도 중국이 절대 놔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만약에 중국 정부의 수장이다, 그러니까 국가 원수다, 안 놔줍니다. 미쳤습니까? 국가 경제, 국가 그 지하 자본의 40%가 그쪽에서 나고 있는데, 그리고 전국토의 6분의 1이고 안 놔줘요. 차라리 전부 다 막 무슨 불도저로 밀어붙여가지고 저 터키 지방으로 밀어내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 지역을 놔줄 수는 없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치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이제 카탈루냐의 그 독립운동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지역에 독립운동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느껴지는 것은 이민족과 이민족, 타문화와 타문화들이 섞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만고의 진리. 근데 이것이 이제 막 수천 년이 지나도록 잘 막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지금 류구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류구는 기간이 오래된 게 아니에요. 류구공화국은 기간이 오래돼서 독립의자가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좀 비슷해요. 좀 비슷합니다. 일본하고 비슷하고 심지어는 이제 일본인들이 그거를 이제 류구공화국의 독립운동을 그러니까 오키나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키나와 쪽의 독립운동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너희들 인종과 우리 인종은 거의 같은 민족이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야마토족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의 이제 주류를 야마토 민족이라고 해서 야마토 민족과 류구족은 같은 인종이다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인종적으로 같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좀 수그러들지요. 거기다가 아직까지는 오키나와 쪽이 일본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경제적 지위라 경제적 상황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좀 아무튼 약화되죠. 그 사이에 빨리 일본은 동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실패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 중앙정부가 정말 잘 사는 중앙정부잖아요. 카탈루냐 지방이 독립하겠다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주 정부보다도 못 살아요. 항상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민족 문제, 문화 문제, 종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 문제가 있던 크림반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러시아하고 그리스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똑같아요. 결국은 다 돈입니다. 다 돈.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엮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르는 게 야 저쪽하고 우리하고 본래 같은 민족이 아니야. 아니면 저쪽하고 우리하고는 애초부터 문화가 틀려. 그 증거로서는 언어도 틀리지 않냐. 그리고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왕을 죽이고 우리나라를 병합시켰던 사실이 있다라고 자꾸 교육을 하면 민족의식이 싹 트거든요. 그래가지고 독립을 하면 비로소 하나의 또 다른 권세자가 나오는 거죠. 지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권력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순간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도 불사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참 보고 있으면 인간사가
인간사가 결국 모든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이 되든 간에 그 뒤에는 돈,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권력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그게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민족 감정, 그다음에 문화, 이질 문화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것들을 강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건 머릿수입니다. 머리 숫자를 늘리면 이겨요. 옛날에는 전쟁으로 해서 이기는 경우도 많았지만 경제는 결국 머리 숫자 싸움일 수도 있죠.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라는 그런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를 1000명을 모으면요, 아무리 똑똑한 천재 한 명을 이겨낼 수 있어요. 쫓아내버릴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천재 한 명을 바보 1000명만 모으면,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의 허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것들, 뭐 민족의식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권력욕을 숨긴 채 숫자를 자꾸 불리는 거예요. 민족 의식을 고치시거나 아니면 반감을 막 불러일으켜가지고 머릿수를 늘리는 순간 그들이 목적으로 했던 그런 어떤 독립이라든가 아니면 최종 목표물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게 권력에도 관계없고 경제에도 관계없습니다. 아무튼 모든 싸움은 머릿수 싸움이에요. 모든 싸움은 돈 싸움이고 모든 목적은 권력이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총선 얼마 안 남았죠? 거기에 보십시오. 결국 머릿수 싸움이에요. 거기에 숨어있는 건 돈이고 권력입니다. 아무튼 뭐 독립운동, 카탈루냐라는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게 돼가지고 한번 쭉 읽다 보니까 여기저기 벌어져 있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숨어진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장사미사의 유감.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장사미사는 말 그대로 장사미사입니다. 특별하게 전문적인 지식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지나가다가 그냥 가볍게 서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틀리냐 맞냐는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좀 더 자세한 그런 지식이 필요하신 분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조금만 검색하면 그냥 수많은 지식이 그냥 막 쏟아지듯이 우리들 앞에 나타납니다. 자, 장사미사 유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